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핸드메이드 창업 이렇게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창작 인테리어 소품 제작 전문회사 JB우드 대표 안성우라고 합니다. 본 강의를 앞서서 저희가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엄수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번에 좀 제목을 핸드메이드 창업 이렇게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좀 자극스럽게 했는데, 이 내용들이 핸드메이드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하루 가지고 뭐 한두 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한 30일 뭐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축약하려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제 개인적인 팁이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많이 좀 PT에 적었으니까 오늘 좀 강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록은 이제 뭐 핸드메이드 공방 창업 이것만 알고 하자. 핸드메이드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전제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테리어 소품 제작 아이디어는 여기서 시작한다. 보통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시고, 뭐 어떤 게 좋은 아이디어냐 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린 거고, 또 세 번째는 핸드메이드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일선 현장에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뭐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뭐 그러신 분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의 판매 방법 및 전략, 이제 또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또 제가 목차에 또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작 기간 단축 및 생산 전략, 이제 이게 사실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뭐 핸드메이드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루에 한 개 만드는데 이걸 과연 판매를 해야 되나? 혹시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또 목차에 또 넣어봤고요. 1인 창업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어떤 극복이라든지, 또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이 사업의 또 이제 전망과 미래.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만들기부터 아이템 도출, 뭐 판매, 마케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제작의 한계를 또 극복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연 이게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어떤 전망이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까지는 이렇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또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핸드메이드 공방 창업 이것만은 알고 하자. 핸드메이드 소자본 창업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변에서 뭐 뭘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더라? 뭐 사실 이런 소식만 들으면 그냥 매출만 생각하고, 생각보다 혼자서 뭐 다른 인간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돈이 좀 괜찮네? 라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핸드메이드 창업이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접니다. 지금 뭐 사진상으로 지금 좀 보시면 저런데 막 하수구에서 뭐 이렇게 직접 손으로 파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지금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차에서 막 도시락 먹고 혼자서 이렇게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그라인더를 가지고 뭐 저희 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거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핸드메이드 창업에 대해서 많이 또 물어보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인데, 손으로만 또 제작을 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 손으로만 꼭 제작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제품을 제작하는데 기계를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종류의 좀 제품들을 같이 융합하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뭐 반제인 제품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핸드메이드입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이제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디어스를 보통 이제 입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손으로 이걸 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시는데, 누가 손으로 다 만들래요? 기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존의 제품들, 반제들을 조금 리폼을 해서 만들어도 그건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또 새로운 창작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꼭 그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사진에서 보셨듯이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제 시트, 수제 자동차 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기계가 이렇게 재단을 하고요. 기계로 다 이렇게 뭐 박음질을 하고
그렇지만 수제라고 또 명차라고 이게 또 인식을 하는 것처럼 꼭 100% 손으로만 제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발, 제작, 마케팅, 포장, 뭐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을 말하겠죠. 그리고 뭐 사무적인 업무부터 이제 각종 디자인.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뭐 베가스,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는 다 CAD, 스케치업 3D까지 다 공부를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제도 저 심사를 또 갔다 왔고 강의도 하고 또 새벽까지 저는 또 만들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포장 배송을 해놓고 왔습니다. 1인 20역을 소화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는 이제 뭐 핸드메이드를 해서 누구나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저희가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인테리어 소품 제작 아이디어 여기서 시작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들? 뭐 브레인스토밍, 오스본,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죠? 제가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제가 안 나왔죠, 여기에. 그래서 사실 이게 유명한 뭐 방법이긴 한데 이론상으로 혹은 뭐 책에서 너무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한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스본 체크리스트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론상으로 너무 좋은데 실제와는 괴리가 많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사실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개인적인 유튜브에서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제 방법을 실제로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유명한 방법도 좋지만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아이디어 발굴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뭐 온오프라인이 있는데요. 고물상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고물상. 그러니까 고물상을 이게 제 오늘 강의를 또 들으시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앤틱한 그런 골동품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있는 뭐 최근 전자기계도 막 버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있어. 일반 산업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뭐 별게 다 들어옵니다. 가보시면은 뭐 골동품, 미술품, 뭐 운동기구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원가에 아니면 거의 공짜로 고물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제품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고물상을 많이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케아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케아에 자주 갑니다. 이케아가 사실은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인테리어라든지 소품 쪽에서는 뭐 세계 뭐 최고라고도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케아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리뉴얼이 계속 됩니다. 새로 또 유행에 따라서 계속 뭐 변화가 되고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케아를 좀 자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웬만한 공부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이게 유행하구나. 올해는 이런 컬러가 유행하구나. 올해는 이런 제품들이 유행하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던 거죠. 자, 이케아만큼 또 우리 한국에도 다이소가 있죠. 다이소가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이소가 생각보다 상품이 계속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팔던 거 혹은 2년 전에 뭐 진짜 짧으면 1년 전에 팔던 게 내년 되면 안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가끔씩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제 제품을 다이소에서 공급받아서 이제 리폼을 해서 이제 파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다이소니까 공급처가 확실하다. 이 재료의 공급처가 끊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다가 6개월 만에 제품을 안 파네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불리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디자인적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만큼 이게 빨라요. 어떤 유행이라든가 조금 인기가 없다. 그럼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뭐가 잘 팔는지, 지금 뭐가 좋은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기업이 다이소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는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은 그냥 가요. 그냥 일부러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일부러 다이소 가서 한번 좀 보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또 뭐 할로윈 관련돼서 또 있을 것이고 또 캠핑 관련돼서 목재 제품들이 웬만한 다이소 지점마다 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뭐 도마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보고 도마가 원래 원목 도마 같은 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이제는 거의 뭐 도마를 많이 장악을 했더라고요. 3,000원, 5,000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도마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마 쪽에서는.
저는 만들지를 않죠. 어떤 그런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됐건 다이소에서 이런 원목 도마라든지 원목 미니 테이블이라든지 캠핑용 이 제품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 앞으로 좀 인기가 있구나. 나도 이쪽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실제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소를 너무 또 가깝다 보니까, 보통 동네에다 한두 개씩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감이라든지 유행, 내가 앞으로 이 제품을 팔아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좀 그런 OX를 좀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다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모던하우스도 아시죠? 모던하우스도 지금 지점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을 가보시면 모던하우스 같은 경우도 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품들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초기의 발굴 방법 중에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전에 보여드렸던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오스폰 체크리스트, 여기서 먼저 개념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최초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인 또 아이디어 발굴 방법 중에서 방금 오프라인 말고 또 온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저희가 이제 핀터레스트,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하시고 진짜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뻔하지만 한번 적어봤고요. 또 저는 비헨스라는 사이트를 많이 좋아합니다. 비헨스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도비사 혹시 아시나요? 어도비. 이번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던, 최근에 많이 핫했던 그런 어도비사,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관련돼서는 최고의 회사죠. 근데 그런 비헨스에서, 어도비사에서 만든 약간 전 세계인들의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올려놓는 비헨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은 약간의 오브제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제 상품보다는 디자인적으로, 혹은 졸업작품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디자인 감각을 뽐내는 약간 그런 자리라서 실제로 제품에 구현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엄청난 많은 전시회와 디자이너 관련돼서 그런 지원 사업도 많이 했고, 전시회도 저는 많이 했었지만, 비엔스에서 본 그 감각들이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30분 보는 게, 실제로 이걸 전시관 돌아다니려면 한 달 정도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키우는데, 색감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팬톤 컬러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실 때는 저는 비엔스가 좀 좋지 않냐. 이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제품도 구현된 것도 있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디자인 감각은 좀 떨어지고 약간 대중적이지만 그래도 워낙에 많은 어떤 사진들이 있는, 그래서 핀터레스트하고 비헨스 저는 또 추천드리고,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를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제가 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쳐서 파이프를 가지고 이런 어떤 램프를 만들었구나, 그런 것도 보는 거고, 팬톤 컬러, 이런 컬러가 지금 유행하는 거구나, 그렇게 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도 보고, 어떤 걸 꼭 발굴해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좀 저장되게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가 하나 탁 걸리거든요.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현실적인 아이디어 발굴 방법이고요. 이런 게 이제 다 실제로 몇 번씩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이론적인 부분, 워낙에 유명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오스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약간의 상품 변화를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왼쪽에 저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처음 보셨어요? 혹시 처음 보셨나요? 왼쪽에 그 확대경. 그래요. 확대경, 이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제가 사실 드리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 강서구에 보면은 유통조합이라고 있어요. 가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화장품이 많이 판매가 됐을 때, 그런 어떤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인형 뽑기 있죠. 인형 뽑기에 대한 그 상품들이 몰려있는 그런 강서 유통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그런 탐방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요. 그랬더니 저 확대경이 있더라고요. 그때 5년 전에. 그래서 저걸 보고 TV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보고 잠깐만, 여기서 끝나고 이거 디자인을 카피해서 생각 좀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모양이 세모든 네모든 어차피 확대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떤 예쁜 TV 모양의 케이스를 씌울 수는 없을까? 그렇게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저는 도출 과정이, 혹은 아이디어의 도출 과정이 이 확대경을
네모를 하고 저걸 나무로 만들고 재질을 가죽을 씌운다고 해도 확대경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잘 고민을 하다 보면 저게 이제 TV 케이스로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 6년째 계속 인기 있는, 계속 입금되고 있는, 꾸준하게, 그게 이제 클래식 우드 TV라고 하고요. 뭐 가까운 지금 여기 더 현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입점이 저희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카피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 사례를 저희 제품을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똑같이 따라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다이소를 가시든 이케아를 가시든. 그리고 비슷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변경해서 네모난 제품을 세모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것은 지적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가능은 한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인식은 예를 들어서 동그란 비누가 있고 세모난 비누가 있고 그 비누가 뭐 파란색 비누가 있어도 그냥 비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오스본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어찌됐건 저는 제품을 카피는 당연히 안 되고 비슷하게라기보다도 약간 그 발상만 가지고 다른 걸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라는 최초 발상 단계로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초 발상을 한 이후에 반드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네이버 쇼핑 검색을 하여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지 없는지, 인기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는지 트렌드 검색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강의 또 들으시면 뭐 빅데이터, 네이버 빅데이터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핸드메이드,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판매되고 그런 중요한 플랫폼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다 보니까 가격 비교 같은 경우에 정확히 한번 봐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꼭 네이버 쇼핑을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상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캣타워 아시죠? 캣타워 개발을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근데 저는 마지막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캣타워 개발을 제가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의해서 뭐 핀터레스트도 보고 뭐 다른 제품도 보고 뭐 고물상을 가든지 뭐 관련돼서 모든 걸 가겠죠. 이제 오프라인 방문을 해서 아이디어 도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검색을 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전체 판매 개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가격 비교가 되니까 전체 판매 개수가 몇 개인지가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뷰와 구매 건수를 제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뷰와 또 리뷰 기준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평단가라든지 이런 걸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이걸 왜 고려를 하냐? 만약에 전체 판매 개수가 한 50개밖에 안 돼요. 어떤 제품을 제가 개발하려고 네이버 쇼핑에 쳤는데, 이걸 꼭 개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50개밖에 안 됐는데. 50개면요,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만 좋아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일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좋다,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50개는 좀 너무 적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저는 또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저렇게 뭐 50만 건, 100만 건, 현재 지금 뭐 70만 건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또 꺼려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 팁까지 지금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저는 총 개수가 한 1000개에서 많아요 5만 개 사이, 그 사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뷰가 많은 제품의 판매 단가가 타 제품에 비해 고가일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그냥 가격을 싸게만 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캣타워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인데 어떤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든지 뭐 그런 저가의 제품이 가장 잘 팔리고 리뷰도 제일 많은데 그게 3만 원이에요. 그럼 저는 안 해요.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고 안 합니다. 리뷰 순으로 이제 검색을 하되 등록일이 또 2년 정도 안에 있는 거. 가장 리뷰가 좋고 가장 판매 개수가 많은데 한 7년 전에 판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사실 많아진 건데, 뭐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어떤 퓨어한 어떤 그런 리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2년 안에 저기 보면 등록일도 다 나와 있죠. 저 빨간색 보면은 구매 건수 옆에 등록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내가 개발할 때 꼭 네이버 쇼핑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당연하죠. 키프리스 요즘은 뭐 이제 온라인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허청 사이트죠. 특허청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서 저는 또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또 여부를 또 검토를 합니다. 이게 지적재산권?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이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인스타로 DM 많이 옵니다. 이거 제가 등록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명칭 같은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위에 보면 검색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과 출원은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원은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가 좀 내렸는데, 워낙에 이 질문 댓글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좀 내렸긴 했는데,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이거 듣고 제가 출원했는데요라고 하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럽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네, 출원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끝. 왜냐? 법적인 사실 효력은 없거든요. 출원이. 그래서 출원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는 마시고, 대신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지만,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 제품이 누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등록이 되었다고 문의가 들어와요. 저한테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왔어요. 등록이 되면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좋고요. 근데 또 어디서 또 듣기에는 네모난 제품을 세모로 만들면 디자인권에서는 괜찮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치더라도 차라리 변리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각 시청이라든지 뭐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들 보시면 무료 변리사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침해 여부가 없다 손 치더라도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도 물론 이게 특허가 회피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회피가 많이 된다던데, 네모난 강아지집을 동그란 강아지집으로 하면 회피가 된다던데 디자인권을 내야 될까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해요. 개조심이에요. 자, 어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있는데 실제로 안 물어요. 근데 위에 빨간색으로 개조심이라고 딱 적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하죠. 그래서 약간 그 정도의 방어력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좀 그걸 아시는 분,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특허를 좀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뭐 회피 설계 방법도 다 아시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또 출원만 했다 그래도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보시고, 밑에 상호라든지 의장 등록이라고 해서 뭐 서비스 그런 이름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브랜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의 기술 특허라든지,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품 개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완벽함보다는 실행하는 편이 낫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가 이게 한 말이고, 워낙에 유명하죠, 이 말은. 근데 제가 이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책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사실 손정희 회장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책에서만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 사업을 몇 년간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정답인 거예요. 완벽함보다는 실행하는 편이 낫다. 자, 저 발상은 제가 양촌알로를 지금도 6년째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발상은 저렇게 했어요. 캔들홀더 아시죠? 캔들홀더.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이 아시죠? 거의 국민 캔들홀더잖아요, 저게. 세일할 때는 1,500원 정도 판매도 하고 있고. 자, 근데 저거 혹시 만져보셨던 분들 계시는가요? 이게 대보시면. 위로 지금 저 별표 위쪽 상부로 열기가 올라왔어요. 따뜻해요. 이케아를 갔어요. 캔들홀더를 샀어요. 끝. 이쁘네?가 아니에요, 저는. 잠깐만, 왜 따뜻하지? 캔들 한 개인데. 열량을 또 계산해 봐야죠. 저는 또 공과 대학을 또 나왔으니까. 열량이라든가 양초 한 개의 열량, 온도기 또 사서 재봤죠. 100도가 넘는 거예요. 뭐지? 캔들 한 개가 왜 이렇게 따뜻해? 자, 거기서 발상이 끝나고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근데 한 10% 정도 사람들은 만들어 봐야지. 이걸로 뭐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막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막 술 한잔 먹다, 야, 괜찮지 않냐? 막 물어는 보는 사람들이 또 한 1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한두 명 빼놓고, 한 명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1,000명이라면, 한 명 빼놓고는 그 다음날 되면 까먹고 그냥 일상에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양촌알로를 만들었을 때 댓글에, Q&A에 이거 내가 생각했었는데, 제가 좀 분노를 많이 안 해요. 사실 뭐 행복하기 때문에 삶이 분노를 많이 안 하는데, 그때 좀 많이 분노를 했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저거 내가 생각했었는데 쉽게 돈 버네?
그럼 네가 하지 그랬냐? 고객하고 싸우지 않아요, 제가. 싸울 일도 없고요. 그런데 너무나 성질나서 댓글 하다가 이게 Q&A가 너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네이버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삭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남아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거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하지 그랬냐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친구들의 제가 말을 들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고 자 이걸 근데 어디서 해야 되지? 막 혼자서 상상만 해요. 그리고 뭐 좀 실행력이 그나마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이런 난로 쇠 이런 거 만들기 양철 만들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혼자서 판단하고 안 되겠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그러냐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양철을 그냥 동네 철물점 가면 저렇게 함석을 팝니다. 함석 가위라고 그냥 함석을 자르는 가위가 있어요.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조잡하죠? 조잡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우선 과연 가능한가? 뭐 이론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그 판매까지 이게 지금 필드 테스트까지 오는 게 하루도 안 된 이야기예요. 다음 내일 하다가 그게 뭐 한 달 되고 보름 되고 1년, 2년 되고 아이고 그거 내가 할 걸. 뭐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서 왜 그러냐. 자,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드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욕실에서 했습니다. 과연 욕실의 온도가 좀 유지가 되는지, 좀 훈훈함이 있는지. 왜 제가 욕실에서 했냐면, 이걸 판매를 했을 때 그냥 예쁜 난로예요 라고 하기는 보다는 뭐 욕실에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야 되고, 향초를 넣었을 때 욕실에 꿉꿉한 냄새라든지,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계절에 국한되지는 않는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혼자서 네이버에서 뭐 양초가 계절, 이런 걸 검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끝나요, 지쳐서. 그냥 바로 테스트를 해요. 자,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사실 판매 사이에가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제가 다 직접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잡한 부분도 있었겠고, 라카를 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팔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이게 겨울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 밖에서 추운데 사람들 민원 들어가면서 그 라카 수십 통을 가지고 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도 좋지도 않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실 우리나라 특히나 산업에서는 그 MOQ라는 게 있어요. 미니멈 오브 퀀티티로 해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너무나 기본적으로 뭐 최소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됐죠.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포기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한 10군데 정도를 또 돌아다녔는데 저 형틀 자체가 이제 CNC 이제 레이저 CNC로 레이저로 정확하게 앞구멍을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전문 기계로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이 뭐 3,000평, 5,000평 이런 그런 큰 공장들이겠죠, 공단들에. 사람 취급을 저를 안 하더라고요. 갔더니 30만 원어치만 혹시 해주는. 근데 보통은 거기서 또 포기를 할걸요. 왜냐면 자존심 상한다고.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업하는데. 잠깐만, 10군데를 갔더니 한 군데 정도는 경비선에서 안 막히고 그래도 한번 면담은 해주더라. 한 100군데 가면 어떨까? 그래서 100군데까지는 안 갔지만 한 30군데 정도를 뭐 파주부터 평택, 화성, 인천, 뭐 서울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유명한 이런 쇠에 관련돼서 뭐 물레동이라든지 을지로라든지 인천도 뭐 남동공단이라든지 엄청나게 다 갔습니다. 자, 갔더니 한 20몇 번 만에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번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찾아갔어요. 한 8번 정도를. 그래서 30만 원어치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샘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6년간, 2년이 이어져서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이제 하게 되었고, 분체 도장을 이제 업체를 또 잘 뚫어서, MOQ가 좀 적은 대신에 비용, 코스트는 좀 더 증가가 되겠죠, 개당.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손을 거치지 않고 양산 단계고, 물론 제 손을 거치는 부분은 또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엄청 짧아요. 바로 입금이 뭐 한 개라도 팔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내가 생각했는데 저거 예전에 나도 무슨 뭐 덕트 회사에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양초랄런 관련된 특허를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따지면 디자인은 사실 디자인 특허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디자인은 특허라고 하기보다는 정부 사업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요. 보통 공식 서류에서도 특허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기술 특허여야지만 저렇게 특허증이라고 나옵니다. 자, 디자인은 등록증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기술 특허 들어갔죠. 디자인 등록증 또 3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표까지, 상표까지 해서 총 그렇게 따지면 광고모약이 5개를 가지고 있고요. 특허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변리사분을 통해서 하더라도 거절이 너무 많이 당하고요. 세계에서 저밖에 없어요. 지적재산권 또 들어가는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특허가 등록까지는 안 나와요. 특허 출원했어요 라고 협박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등록은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2019년에 세계 특허 발명 특허 대회에서 동상을 탔는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행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란 이제 무엇이냐라고 제가 이제 또 저기를 내려봤는데, 자, 혹시 5번째까지 있는데 뭐가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팀원들이 감탄하는 SNS 좋아요가 많아. 뭐 전문 기획자, 어떤 전문 마케팅 회사, 뭐 좋은 평가를 받은, 뭐 그런 길거리에서 좋은 스티커를 받은. 근데 저기 정답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또 이것도 다 제가 실제로 사례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뭐 만나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야, 이거 괜찮지 않냐? 막 팀원들끼리 와, 이건 대박인데? 그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자기들끼리 와, 이건 대박 나겠다. 무조건 괜찮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대박 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엄청나게 잘 판매를 무조건 하겠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자, SNS에 좋아요가 많아요. 엄청나게 1000개씩, 뭐 10,000개씩. 이야,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혹시 돈 내고 좋아요 누르나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F4F 하려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 전문 마케터, 전문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이건 대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박이 났다면 실제로 뭐 빨대라든지 저는 페트병 뚜껑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그 코로나 아크릴릭 가림막이라든지 그 판매 금액이 얼마인 줄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서 3위까지. 그것만 해도 몇십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3개 품목 가지고 전문 기획자, 전문 마케팅 회사가 한다면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전문이라면. 그렇게 만들어도 5천억 순식간이에요. 코인 필요 없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냐? 누구도 몰라요. 조금의 어떤 조언, 노하우는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전문가, 어떤 교수님들, 저 같은 또 전문가들 마찬가지. 제가 좋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스티커로 이거 괜찮습니까? 막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티커 붙이는데 돈 드나요? 그냥 민망하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뭐냐? 잘 팔리는 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잘 팔리는 게.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또 많은 얘기를,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다, 500억만 원 벌 수 있다.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고, 책에, 다시, 당장 지금 서점만 가보셔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다. 자극스럽긴 하고 괜찮게 희망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독이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본인 자신만의 노하우라든가 피드를 습득해서 훨씬 더 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래서 첫 제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제 또 완벽하려고 보면 제작까지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작해서 판매부터 하세요. 판매 피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셨잖아요. 다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번 돈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웬만하면 좀 이야기를 하겠죠. 좋지 않은데 좋아요라고 할까요? 그냥 공짜인 좋아요, 공짜인 스티커, 설문조사. 돈을 줬기 때문에 상당한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잘 팔리는 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작하고 회의하고, 소자본 창업하는 방법, 뭐 양초 캔들 공예하는 방법을 치고 공방을 가서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궁금한 걸 해결하려면 실행인데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간과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도출 과정, 제품 개발 과정 너무 좋습니다. 계획하고 제작하고 스티커지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언제 하실 거냐 이거죠. 제품은 한 개만 판매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판매를 해봐야 괜찮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 잘 팔리는 게 좋은 아이디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해봤어요. 근데 잘 안 팔려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보다 가격을 좀 한번 다운시켜보는 거죠. 근데도 안 팔려요. 리뷰를 보는 거예요.
뭐 이거 좀 뭐가 좀 조잡하네요. 좀 아쉽네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너무 만족했어요. 생각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리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가격이 높나? 가격이 낮나, 너무? 뭐 가격적인 부분? 제품의 어떤 부분을 또 리뷰의 피드에 따른 걸 좀 수정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좀, 잠깐만, 이런 거? 가격도 낮췄어. 자, 리뷰도 그렇게 했대. 왜 안 되지? 내가 어떤 포장지가 안 좋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을 실행을 하고 계속 피벗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 될지 안 될지 무조건 이것만 하면 1,000만 원 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그분은요. 1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서 거지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베거, 가난, 헝그리 이런 단어는 빼야 돼요. 왜냐? 누구나 1,0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책임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빨리빨리 피드가 되고 개선이 되고 어떤 제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게 빗방울처럼 수익이 모여서 핸드메이드를 했는데 그래도 뭐 한 300에서 뭐 더 많게는 그 위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300, 500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시간 좀 자유롭게 뭐 밤에 하든 말든 그렇게 해서 좀 벌 수 있다. 좀 그런 자신감은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자, 혹시 제가 약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을 제가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비타민. 혹시 저 핑크 마스크 쓰신 비타민. 혹시 저기, 예. 혈압약. 비타민. 자, 비타민 3대 혈압약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혈압약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돼요? 아, 그러세요? 그냥 그러신 거구나. 아쉽게도 상품은 없습니다. 상품은 없는데, 자, 혈압약 비타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거의 혈압약을 선택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타민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타민 좀 신속하니까. 근데 저는 혈압약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비타민은 우리가 사도 돼요?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문제가 없죠. 자, 근데 혈압약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약이라는 게 그 제약회사들 얼마나 많이 돈 벌었습니까? 혈압약을 만드는 그 회사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바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매출이라든지. 왜냐? 혈압약은 또 먹다가 그만 먹어야지. 심심한 너무 질렸으니까 막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먹으면 끊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거의 구독식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필수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저는 같은 약을 만든다면 혈압약을 해요. 이게 제 이제 한 가지 팁이고,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저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아요. 자, 딜레마는 조금 있는데, 인테리어 소품은 뭐예요? 데코잖아요. 약간 없기보다는 있어서 좀 더 좋은 거라서 약간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좀 약간 여기서 좀 약간 딜레마는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인테리어 소품이라도 디자인도 좀 잡고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게 조금 쉽사리 조금 그냥 쉽게 구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다이소 가면요. 어때요? 다이소 가면은 다 사람들 행복하게 막 사면서 이거 사볼까? 근데 막 이게 안 살 수가 없는 게 그냥 건전지 하나 사러 갔다가 갑자기 핸드폰 뭐 뒤에 할 수 있는 그립톡 잠깐만 이거 2,000원. 은근히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막상 보면 막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이소가 소품샵처럼 어떤 그냥 데코만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 1,000원, 2,000원이도 물론 예쁜 쓰레기 막 사가지고 결국은 다음엔 다시는 안 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은근슬쩍 필요해요. 막 아무것도 아닌 그런 뭐 식품 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지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소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고 봐요. 물론 무조건 싸게 하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싸다고 다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공략하는 거예요. 유행 빠르죠. 어떤 DP라든지. 그리고 가격도 싸죠. 제품도 심지어 또 괜찮아요. 근데 또 필요성도 있어요. 다이소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같은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약간 필요한 것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저는 사실 핸드메이드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있고 또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꼭 핸드메이드 사업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라도 좀 약간 진짜로 필요한 것들, 어떤 그런 것 관련돼서 사업을 하신다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1교시라고 하나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때는 핸드메이드 제품의 이제 판매 가격 결정.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근데 만드는데 원가하고 해서 한 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이소에서 1,000원 팔고 네이버 쇼핑에서
700원에 팔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들었는데 원가가 5,000원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2,000원에 팔자. 바로 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인문학적까지 제가 이제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인간이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지 이 가격 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